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하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봉석입니다. 전일 1960선을 보였던 코스피는 옵션 만기 이래 프로그램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의 변동성 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8거래일째 순매도를 멈추고 소폭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옵션 만기 오늘 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 매도 물량 460억 원 정도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지수는 1970선 부근에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끝까지 시장 흐름 예의주시하시면서 변동성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요일장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흐름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이 되면서 우리 시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4일 이후 8거래 연속 순매도하면서 총 8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2040선에 육박했던 코스피 지수가 1960선까지 내려앉으며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지난 9월 초 이후에 2달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이슈와 또 함께 중국발 이슈에도 주목을 해봤지만 이렇게 지수가 하락한 건 수급 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났던 외국인,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외국인과 이 개인의 동반 사자세에 1,080원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낙폭을 좀 키워서 1,070원이 무너지면서 1,96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던 외국인, 장 초반 매수세를 좀 줄이면서 지금은 3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은 35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만 364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매도 물량을 좀 더 쏟아낼지 후반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과 아웃 동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미국발 훈풍에 코스닥도 함께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0.41% 상승하면서 507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55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7억 원, 5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면서 144만 원 석은 회복했다가 지금은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20% 상승하면서 1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하락세인데요. 1.19% 빠지면서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눈에 띕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 0.66% 빠지면서 29,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흐름 좋습니다. 3%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6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CJ 오쇼핑 오늘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0.34% 빠지면서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네요.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 최근에 게임 매각설 때문에 하한가를 쳤고 또 하락세가 이어나갔는데요. 오늘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9% 상승하면서 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최근 좋은 흐름 이어갔던 시젠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59% 빠지면서 6만 1,000원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만에 1,060원대 재지지하면서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넷 앨런의 양적 완화 지지 기대감에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좀 완만한 조정세 이벤트 대기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70원 선의 지지력이 점차 둔화가 되면서 1060원 후반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6원 하락한 1066원 60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10시 구간 따끈따끈하게 오르고 있는 탑10 10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컴투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실망감과 함께 또 향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이 증권가들의 혹평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7%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1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 가까이 빠지면서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코닉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좋았고 또 4분기에도 고성장을 이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25,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에는 영원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4분기에는 본격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소식에 이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 5% 가까운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현대상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또 한러 정산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라는 이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가까운 상승세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와이즈 파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컴백스 정밀 사업 부분을 양수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4%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4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디아이드입니다. 158억 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 소식에 오늘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9% 가까운 빠짐세 보이면서 3,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하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 주가보다 2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에 따라서 3%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4,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우성 LST입니다. 이 전날 장 마감 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5대1의 감자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감자 결정 소식에 14%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1,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스맥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3D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런 공시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3D 관련주 일제히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맥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14% 급등하면서 8,6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이 시간 따끈한 탑10까지 살펴봤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은 오늘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장에 핫한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외국인 매도 공세에 196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9월 6일 이후 2달여 만으로 오늘 옵션 만기일 부담까지 겹쳐진 상황입니다. 연 저점에 대한 우려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070원 선입니다. 오늘 1,070원 선이 지지력이 둔화되고 1,060원 선 후반선에서 등락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시장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융당국이 2008년 10월 이후 지속해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공매도 허용에 따른 금융주 주가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의 주가가 예상과 달리 떨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 중 상당수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함께 하실 분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키워드 4가지 먼저 만나봤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느새 1960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장 소폭의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옵션 만길인데요. 과장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키워드 어떤 것들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옵션 만기 관련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분위기는 그닥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상승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유 자체를 찾아보자면 최근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와 선물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 부분이 결국 그 베이시스 관련해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관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물과 그리고 선물 매도 최근에 뭐 거의 만기약 가까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시장이 상승 매수 포지션을 가졌던 그 미결제 약정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시장이 하락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오늘까지도 차익거래 매도 청산 지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뭐 비차익 매도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차익거래에 있어서도 차익거래 매도 물량들이 청산이 되면서 일단 수급에 별로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면서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을 중심으로 오늘 현재까지 외국인이 뭐 390계약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는 약 490억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오늘 대체적으로 뭐 증권사가 예측하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 규모는 한 1,000억 내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큰 부담을 줄 만한 뭐 그런 매물은 아니지만 일단 뭐 추가적으로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는 뭐 0.6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베이시스가 0.4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상당한 프로그램 매물의 압박이 뭐 예상은 1,000억 내외지만 그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상승하기에는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베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아마 오늘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지수로 26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오전 내내 260을 뭐 돌파를 하느냐, 지지를 하느냐, 뭐 저항으로 작용해서 다시 맞고 떨어지느냐, 뭐 이런 역할이 아마 260포인트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베이시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을 관찰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슈를 짚어보면 또 공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가 됐었죠. 시장을 워낙 그 외국인들이 주도를 해서 공매도 물량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를 일정 부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가 안정이 되고 공매도를 뭐 금융주에도 이제 공매도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주를 다음으로 차지하는 그 시가총액 비중이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이 큰 금융주 위주로 초기에는 공매도 물량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겠다라는 세력들 결국 롱숏 펀드가 공매도 물량의 뭐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매매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단 시가총액 큰 KB라든지 그리고 신한지주
뭐 이런 쪽, 하나금융주식까지 이 정도 3대나 4대 정도 메이저 그 은행주들 위주로 초기에는 공매도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롱숏 펀드가 전략적으로 같은 업종군 내에서 한쪽은 롱으로 가져가고 한쪽은 숏으로 가져갈 때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산 건전성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그 종목들은 매도 숏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초반에는 시가총액 큰 금액, 큰 종목 위주로 공매도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그리고 보통 그 은행주들은 PBR을 많이 보거든요. 실적이 있어서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어 있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그 업종이 은행군이기 때문에 PBR이 뭐 1배 미만, 대부분 다 1배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북밸류를 봤을 때 얼마나 자산 건전성이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롱숏 펀드 전략에 있어서 자산 건전성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실적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그런 종목들은 매수 포지션 롱으로 갈 확률이 높고 반대로 숏으로 가는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매력과 그리고 그 자산 건전성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6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시장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 있습니다. 5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5장 옵션 만기 뭐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까지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하방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그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변동성 확대를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의 낙폭가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매수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뭐 코스닥 종목들 보면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제 올랐던 그 게임 관련주들 오늘 또다시 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듯 하루는 하루 반짝했다가 추세적으로 가는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하루 올랐다가 또 하루는 빠지고, 이렇게 좀 가늠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를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낙폭가대 종목들은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시되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 전략을 취하시고, 그리고 일단 보유를 하신 최근에 뭐 급락이 워낙 나왔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10% 뭐 20% 정도 충분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지금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은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관계로 일단 인내가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물린 종목들을 지금 손절을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기에 딱히 또 보이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또 이 종목 갈 듯 해서 만약에 또 어저께 뭐 손실 난 종목들을 팔고 어제 뭐 잘 가는 게임주 이제 가겠지, 낙폭이 컸으니까, 이렇게 옮겨가시는 분들은 또 오늘 물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시고, 좀 시장을 긴 호흡으로 좀 길게 보시면서 시장을 지금 코스닥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가 심한 상황이니까 단기가 아닌 이상 긴 호흡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지금 사볼 만한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알아보는 이효열의 2주식 삽니까? 이어갑니다.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핫한 종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모바일 게임주들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 3분기 실적도 안 좋게 나타나면서 결국 앞으로 실적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라면 지금 사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네, 컴투스 최근에 이제 컴투스뿐만 아니라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급락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컴투스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리겠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게임주 자체 특성 자체가 워낙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렇게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또 성장성에 대한 부분, 게임이 또 확산되는 거에 대한 성장성 부분이 굉장히 반영이 되면서 컴투스의 경우도 월봉으로 보시면 정말로 크게 올랐었죠. 사실 주가가 뭐 6, 7배씩 76,000원까지도 한번 갔었는데 지금 현재 19,0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단 펀더멘털 상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2,000억 정도 되는 컴투스가 되겠고요. 물론 지금 뭐 실적이 적자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라면은 뭐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과도하게 비싸다라기보다는 좀 현재 실적 가치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가치는 자산 가치는 한 1,000억 원 정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시가총액 현재 2,000억이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지금 작년에 피크를 쳤죠. 200억 정도 순이익을 냈다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서부터 해서 약간씩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예상은 160억 원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주가가 과도하게 비싼 수준은 아니고 조만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한다면 굉장히 또 유망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바닥을 계단형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이 대부분 쇼크 수준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이제 규제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4대 죄악주의래 가지고 게임 중독에 대한 규제법이 논란이 좀 돼서 규제 리스크는 당분간은 게임주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저점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흐름도 어제는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또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저점을 먼저 확인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주는 매매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어제 기준으로 매매 관심가를 2만 원 이하로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인데 벌써 주가가 19,000원 이하로 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내려간 상태고 최근에 저점이 18,000원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관심은 어쨌든 현재가 이하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되 손절은 굉장히 짧게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000원이 깨진다면 역시 손절이 다시 한번 나가야 되는 수준으로 보이고요. 짧게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조만간 G스타 게임 세계 4대 게임쇼라고도 할 수 있는데 G스타가 또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게임주들이 좀 더 모멘텀을 가지고 반등하기를 좀 기다려보고요. 반등의 목표치는 최근에 고점 역할을 했던 23,000원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2만 원 이하에서 관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 많이 약해지고 있죠. 오늘 컴투스 진단을 받아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주가수는 비싸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2만 원 이하대에서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용 기판업체 인수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최근 기관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가격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수페타시스는 잘 아시다시피 그 PCB를 만드는 업체인데 PCB 중에서도 MLB, 특히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MLB 업체를 인수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는 좀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8,000원 이상 올라갔다 좀 밀렸는데 지금 현재 펀더멘털성으로 본다면 좀 싸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스페타시스의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 수준입니다. 약간 못 미치는데 3천억 정도라고 보고요. 전반적인 자산 가치도 한 4천억 원이 넘는 수준이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도합 한 200억 원 이상 냈고요. 또 3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 가치, 자산 가치와 좋은 실적 가치, 또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적 가치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차익 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3분기 실적도 확인이 됐고요. 또 어느 정도 반등을, 어제도 거래량이 많이 좀 터졌는데 반등이 연장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보시면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차익 매물이 나오다가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기관 쪽에서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석을 해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가치가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반등 기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싸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3분기 이후에도 실적 체크를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대응은 현재 제가 7,000원 이상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7,000원 초반 정도라면 충분히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관심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장 동력도 있고 또 실적 가치도 좋기 때문에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이었던 8,3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반등이 연장이 될지 또 기관의 수급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컴투스와 이스페타시스까지 가격 전략 모두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효열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리드코프라는 기업을 갖고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 업체입니다. 사실 기업의 색깔로 따지면 좋은 기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주가는 좀 올라 있어요. 이미 좀 관심을 갖기 전부터 좀 올라 있는데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배경은 그동안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 대부 업체 검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검사를 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가가 한 6,000원 내지는 6,000 초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해소되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체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익성은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보내자 틀리겠지만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서 현재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따라서 소급이나 추세 유지 정도만 체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펀더멘털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900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꾸준히 200억 원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3분기 실적도 현재 보면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나 실적 가치에서 전혀 문제가 좀 없는 수준이고 무난한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조금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 대응에 있어서는 매수 관심가는 7,000원 이하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반등을 감안해서 그래서 7,0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호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8,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실적과 수급 모두 양호한 기업입니다. 네. 전략까지 모두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중국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중국 증시가 2%가량 밀리면서 2100선이 깨졌는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꾸준히 좀 더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증시가 2100선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2100선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추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0.04% 하락한 2087.1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21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 지방정부 재정 개혁을 해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내놨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3분기 중국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감들은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10월 신차 판매 대수는 20%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났었는데요. 최근 중국 증시에서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서 2100선을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위 종합주가지수 2100선에 다시금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 어제 하락세를 이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100선을 안착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자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가치투자의 이론부터 실전까지 모두 배워볼 수 있는 순서입니다. 네. 가치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보고요. 알찬 종목까지 받아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네,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업종별로 재무제표도 다르게 봐야 한다 네. 강조해 주시면서 지난 시간에는 제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었고요. 오늘은 어떤 업종 선택해 주셨는지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 소매유통업의 재무 안정성을 보는 네. 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저기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조업의 재무 비율과 안정성 비율과 소매유통의 안정성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소매유통업은 순이자 보상 비율과 영업현금 흐름 비율을 안정성으로 봅니다.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보상 비율과 부채 비율들 그리고 유동 비율들 이 세 가지를 두고 안정성을 체크를 하는데 소매유통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특히 뭐 영업현금 흐름 비율이라는 이 비율을 사용합니다. 그 흔히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당좌 비율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 재무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러 가도 네. 그 당좌 비율이라는 것이 100% 이하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기업이 안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표가 현대백화점의 재무 비율입니다. 네. 근데 과연 현대백화점이 그러면 현재 95% 되어 있는데 100% 미만인데요. 네, 100% 미만인데 그러면 현대백화점이 안 좋은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그 당좌 자산을 지금 유동부채로 나눈 값인데 당좌 자산이라는 것은 매출 채권과 현금성 자산 뭐 이런 것들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채권들이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부채보다 조금 더 많느냐 그리고 적느냐를 따지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 표에서 보면은 95%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적다라는 거죠. 네. 근데 소매유통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소매유통 같은 경우에는 유통 구조를 어떻게 살펴보냐면은 백화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백화점은 갑입니다. 갑. 네. 그래서 어떤 팔 물건을 사올 때 외상으로 사오게 되고 팔 때는 현금으로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입 부채는 올라가게 되고 현금은 매입 부채는 올라가게 되고 현금은 매입 부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매 유통업에서는 유동 비율을 볼 때 이 당좌 비율이나 또는 유동 비율을 가지고 안정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이라는 것을 네.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은 그 영업 흐름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을 그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매유통업은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금 또는 그 카드를 이용한 업이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이 대부분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10% 이상 나오는 기업이 안전한 좋은 소매 유통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소매 유통에서는 당좌 비율이 100% 미만이라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히려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을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 비율이 플러스가 될 경우 10% 이상일 경우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동훈 팀장님께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이제 오늘 저는 그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네. 기업을 소개가 아니고 오늘은 추천하려고 가졌습니다. 네. 예. 탐방 다녀온 지는 사실 조금 됐는데 네.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고 3분기까지 앞에 뭐 사고가 있어가지고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서 에로티 베큐움을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즈음에 제가 소개를 드리면 네. 추천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시즌이 되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에로티 베큐움 실제로 편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신 기업이고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우선 에로티 베큐움은 이 베큐움이라는 뜻이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LCD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공정이 대부분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지나 그 이외의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진공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비중에 대한 표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상반기 매출 현황인데요.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진공 펌프가 49%,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50% 정도,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진공 펌프라는 것이 건식 진공 펌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것이 일종의 건식 진공 펌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건식 진공 펌프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이 펌프를 가동할 때 오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건식 진공 펌프입니다. 그러면 건식 진공 펌프를 사용하는 이유는 오일식 진공 펌프는 주기적으로 오일을 갈아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주고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줄 때는 펌프를 가동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설비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네. 설비가 중단이 되면서 가져오는 어떤 손해가 아주 막심하겠죠. 그리고 이 오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오일 펌프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떤 연기, 유연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공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건식 진공 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 약품들을 많이 화학 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식성 가스에 강해야 됩니다. 강한 내구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식 진공 펌프를 주로 공정에서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그 반도체 업황의 시장이 어떻는지 저 시장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지금 태블릿 PC 판매량 추이인데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SD 판매량도 살펴보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스마트 기기의 성장으로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 업체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에로티 베큐움은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 업체에서 투자를 해야만이 저희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방 업체의 투자 예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방 산업은 그 하반기 중국 시향 공장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4월에 공사 재개한 17라인에 내년에 장비가 또 발주될 예정이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M12 설비 투자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에로티 베큐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특화된 제품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장비라는 아주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로티 베큐의 그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로티 베큐은 첫째로 그 스마트 기기의 어떤 미세화 공정에 의해서 부품 생산 환경이 아주 그 청정도가 높고 고진공 상태에서 그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일 진공 펌프보다 건식 진공 펌프로 옮겨갈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대세고요. 두 번째로 현재까지는 CVD 장비, CVD라는 것은 그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라는 증착 장비입니다. 증착을 하는 공정에서만 건식 진공 펌프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에칭 장비에까지 수주를 받았습니다. 올 1분기에. 1분기에 에칭 공정용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칭 공정은 진공 펌프의 대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후년에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하이닉스양 매출이 한 20억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하이닉스양 매출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네 가지가 바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로티 베큐이 가지고 있는 진입 장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이 진입 장벽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우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베큐 업체들이 10여 개 업체만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에로티 베큐도 국내에서 점유율 50% 정도 차지할 만큼 거의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생산 라인을 세팅을 할 경우에 업체가 이렇게 단독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 업체와 그리고 소자 업체, 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업체, 그리고 진공 펌프 이 장비 업체들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레퍼런스가 없는 회사일 경우에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좋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전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은 3분기에는 소폭의 적자 유지할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4분기에는 최대 실적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고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저도 탐방을 가서 확인한 사실이고, 13년 올해 매출은 837억에 영업이익 72억, 그리고 내년에는 1000억대 매출이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 126억으로 사상 최대 매출 실적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5% 정도 편입을 하고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날 나머지 한 15% 정도 추가 매수해서 총 20% 실적 나오는 날 25% 추가 매수해서 포트 비중 30% 정도를 채울 예정입니다. 그럼 매수는 지금 현재 가격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현재 가격으로. 손절 가격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3분기 실적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달 한 하반기 정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말에 3분기 실적을 확인해보고 한 25% 더 추가 매수 관점을 그때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동훈 팀장님의 관심 종목을 이제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포트폴리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동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포트에 담아줬던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네. 블루콤이었는데요. 20% 비중이고요. 현금 비중 아직까지 80%로 넉넉하게 있습니다. 수익 확인해 볼까요? 10월 10일에 담으셨던 블루콤 벌써 수익률이 20% 넘게 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들고 가보자 보유 의견 내주셨는데요.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콤 잘 가고 있는데요. 목표가 한 18,000원 정도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마존이라든지 그 이외에 한국의 그 쇼핑몰 사이트를 제가 꾸준히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쇼핑몰에서 역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의 G플렉스를 사게 되면은 번들로 그 블루콤의 헤드셋 제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고요. 네. 4분기 역시 훌륭한 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날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포트 비중 한 10% 정도 오늘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정도 추가 매수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블루콤 지금 가격 진입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훌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블루콤 좋은 성적 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10% 정도 추가 매수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LOT 백큐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었는데요. 실제 기업 탐방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네.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지셨나 봐요. 저희 LOT 백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시청자분들이 혹시 사원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믿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오늘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랜A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10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